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어디 투자를 하시나요? 주로 뭐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시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예금과 적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변동성이 심한 이런 국면일수록 예금과 적금이 주목을 받죠.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를 뭐 예금이나 적금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잘 찾아보면 제2금융권에도 좀 고금리 상품들이 있고 또 특판으로 나오는 그런 상품 중에서도 좀 나름 투자해볼 만한 그러한 예금이나 적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관련해서 경제금융부의 오규민 기자와 함께 좀 투자할 만한 예금과 적금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요새 뭐 아무래도 좀 적금 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잖아요. 네, 저희가 주로 아는 시중은행들 예금 금리를 보시면은 네. 뭐 이제 금리가 많이 낮아졌다 음. 뭐 아실 수 있는데요. 뭐 지난 15일 기준으로 국민, 뭐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제 5대 은행의 12개월 만기 네. 정기 예금 기본 금리가 이제 제일 낮은 건 2.15%, 2.15. 네. 와, 엄청 그리고 낮아졌군요. 제일 높아도 2.7%로 네. 나타났는데 이게 저번 달 취급 평균 금리였던 2.77%보다 네. 혹은 3%보다도 0.3에서 0.6% 포인트 가량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이런 시중 은행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요새는 자주 쓰시는 인터넷 은행들, 뭐 카카오뱅크, K뱅크, 전에는 뭐 그런 데는 토스뱅크, 조금 높았잖아요. 그쵸, 원래 그런 데도 높았는데 네. 여기들도 많이 내렸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 어제도 카카오뱅크는 내렸다고 하고 음흠. 뭐 K뱅크나 토스뱅크도 내렸었고요. 뭐 진작에 내렸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네, 내렸다. 전반적으로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예전에는 뭐 사실 좀 뭐 지난 얘기긴 하지만 전에는 이자만 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게 어려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런데 그래도 뭐 한 4%뭐 3%뭐 이 정도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오 기자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제 2%대까지 내려갔군요.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이자 생활하는 분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 기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낮아진 거예요, 금리가? 뭐 기본적으로 은행들이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네. 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은 은행들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 또 같이 하락하기 때문인데요. 뭐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금리가 엄청 높아졌다가 요새는 한국은행이 낮추는 추세에 있고요. 네. 뭐 얼마 전에 열린 뭐 그런 금통위에서도 동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시계열을 넓혀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조금 계속 하락해가는 추세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러면 자금을 조달할 때 또 기준이 되는 그 시장 금리도 당연히 기준금리에 맞춰서 낮아지겠죠. 근데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것과 바로바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약간 한 템포씩 늦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것은 뭐 그렇게 금리가 낮으면 그것보다 다른 데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가입률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뭐 지금 시기에 다들 예적금보다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것 같은데요. 네. 보통은 우리가 친숙하게 생각하는 은행에 사람들이 돈을 넣어뒀다가 이제 주식 같은 이런 증권 쪽으로 뭐 투자처가 생기면 돈이 옮겨가는 게 좀 일반적인데 요새는 그게 조금 더 심화됐다고 보이는 게 이제 5대 은행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그런 5대 은행에 맡겨뒀던 돈을 이제 요구불 예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 불리는데요. 이게 15일 이번 달에만 벌써 보름새 42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쑥쑥 빠져나가고 있군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한 달 동안 적게는 5조, 많게는 20조 원 규모로 증감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좀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희 기사로 나왔는데 네.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저점 매수에 나서기 시작한 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은행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서 주식이 지금 저점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쵸. 사놓으면 이제 오를 거다라고 네. 판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은행에 쌓아뒀던 돈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뭐 은행의 예금, 적금 점점
빠져나와서 주식시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오 기자가 오늘 예금이나 적금 내서 나름 지금도 늦지 않고 투자할 만한 그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리겠다라는 게 오늘의 주제니까. 은행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게 네네.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다 빠져나갈 거 빼앗기니까 아니에요. 네. 그런 수신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도 뭔가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네. 어제 바로 4월 22일에 네.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한 연 7% 되는 적금 상품을 내놨는데요. 7%? 네. 와, 7%면 아까 저 오 기자 처음에 얘기할 때 뭐 지금 2.75%다 금리가 이랬는데 연 7%면 과거에 잘 나갈 때 금리 높은 금리 수준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상품인데요. 그렇죠. 되게 높긴 하고 네. 예전에 높았을 때도 이런 상품 사실 찾기가 어려운데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이제 급여를 이제 이 통장으로 이체를 하시거나 아하. 아니면 가맹점 카드 대금을 이 통장을 통해서 내거나 아니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그런 시니어 고객들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네.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제공을 합니다. 한 30만 자 한도로 출시를 했다고 하니까 네. 선착순이죠. 아. 그리고 한 달에 최대 30만 원씩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6개월, 12개월 만기 두 가지가 있고 최대 30만 원까지. 그렇죠. 네네. 아. 한 달에 30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적금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닐지라도 네. 기본적으로 한번 상품에 가입하면은 조금씩 이렇게 늘려나가는 재미가 있는 상품이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괜찮지 않을까. 뭐 6개월 약간 단기에 속하는 6개월은 뭐 연 2%에 우대금리까지 하면은 6.5%, 네. 12개월은 2.5%에 4.5를 더해서 7%까지 7%.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12개월은 달리 그러니까 복리가 아닌 달리로 계산을 할 텐데 네. 달리로 계산을 해도 371만 5,479원이니까 뭐 360만 원에 한 11만 원 정도 덧붙여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고요. 뭐 우대금리 조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국민연금이나 급여를 3개월 이상 입금을 하셔야 되고 신한은행 계좌로 이제 신한카드 결제를 실적을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벤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시기에 가입을 하면 저절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렇게 힘든 조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각적인 이제 궁금증이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 좀 이게 돈을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이면은 이게 한도도 좀 늘리고 입금할 수 있는 한 달 그것이 아까 이제 금액이 30만 원 최대 뭐 그러면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막 200만 원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이렇게 최대 30만 원에 6개월 12개월로 하고 30만 주 한도로 한다. 이런 상품을 이제 금융권에서 출시했을 때 그 어떤 금융권이 목표로 하는 거? 뭘 목표로 하고 이렇게 상품을 출시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뭐 가만히 예금을 넣으면은 막 0.1% 금리밖에 받지 못하니까 네. 적금을 넣으면은 그나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니까 가입을 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 건데 어허.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상품을 통해서 고객을 유치를 해서 그런 수신 자금을 운영을 하고 그 수신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기본적인 그 자금을 이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용도로 사실 쓰는 건데 뭐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 200만 원 이렇게 가져서 200만 원을 뭐 이제 한 달에 맨날 네. 내거나 하면은 거기에 뭐 7% 하면은 너무 좋지만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자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네. 저희한테 네. 소비자한테 내줘야 하다 보니 그런 계산들을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지 않을까. 그러겠죠. 네, 이게 적당하게 본인들도 이득을 보면서 소비자들도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이렇게 좀 만드는 그 상품을 만드는 게 은행에서 중요하더라고요. 그 딱 접점이 이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예를 들어 금액이 크면 은행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아까 오 기자 설명대로라면 30만 원씩 넣었을 때 연 한 12만 원 정도 이자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상품 연 7% 최대 굉장히 높은 고금리 상품입니다. 또 다른 은행은 뭐가 있나요? 뭐 다른 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이 네. 이제 삼성금융 네트워크스의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와 협업을 해서 네. 이제 모니모 KB 매일 이자 통장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것도 20만 명 대상이고
그 우선 가입 기회를 20만 명한테만 준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니모 앱에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 앱도 안 되는 거고요. 네. 모니모로 들어가셔야 가입이 가능하고 하루 잔액 200만 원까지 최대 연 4% 금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그러니까 통장에 200만 원 이상 2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은 4%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금 통장이다 보니까 기본 이율은 0.1%지만 우대 금리는 3.9% 해서 4%를 총 받으실 수 있고 네. 뭐 이제 우대 금리도 마찬가지로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제 삼성 관련 금융 기업과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제공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매일 이자 통장이니까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지급하는 건데 이런 게 이제 보통 인터넷 은행들의 수시 입출금 통장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여기에도 적용을 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에서도 뭐 이제 1년간 예적금 거래 실적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내맘 적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는데 처음 가입을 하면은 우대 금리까지 적용해서 5.5%. 처음 네. 가입하면. 네. 근데 아까 신한은행에 비해서는 월 납입 금액이 조금 10만 원 더 적은 20만 원이고 계약 기간은 12개월 1년인 게 또 특징이긴 합니다. 그건 약간 신한은행과 차이가 좀 있군요. 지금 뭐 오 기자가 소개한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경우는 제1금융권이고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서는 이렇게 뭐 6개월, 1개월이 아니어도 초단기로 해서 고금리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면서요. 네, 뭐 이게 원래는 저축은행들이 이런 거를 내놓을 수 없었는데 작년에 9월부터 만기 30일인 단기 적금 상품을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달 적금이라고 해서 카카오뱅크가 조금 원래 좀 선도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저축은행도 이제 이런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거든요. OK저축은행이 업계 1위인데 네. 여기가 이제 새해에 금연을 결심한 고객들을 위해서 뭐 금연 적금을 출시를 했었는데 뭐 4,800원 혹은 9,600원 네. 담배값에 해당하죠. 이거를 48일간 납입하는 단기 적금인데 우대 금리를 포함하면은 최고 금리는 9.6%. 그래서 뭐 하루에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금연을 결심하면서 조금 소소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그 담배값 정도 되는 4,800원이나 9,600원을 날마다 한 48일 딱 그 기간에 그 정도면 금연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거 설정해서 높은 고금리 상품을 내놨군요. 네, 담배를 끊는 김에 이렇게 좀 많이 받아가시라 뭐 이런 거고 사실 이 금액을 모아서 9.6% 해도 크진 않겠지만 네. 그냥 가만히 4,800원씩 모으는 것보다는 이게 나으니까 이렇게 적금이 잘 팔리겠죠. 일종의 뭐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할까? 네. 뭐 그런 것을 이렇게 상품을 통해서 그쵸. 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뭐 겸사겸사 금연하면서 돈 조금 벌어가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 이게 또 잘 팔리다 보니까 작심 한 달 적금이라고 네. 금연 말고 아예 10,000원으로 늘려서 30일간 납입하는 적금이 있는데 네. 이거는 연 최대 20.25% 20.25%요. 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네. 사실 20%가 하지만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붙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10,000원씩 뭔가 단기로 뭔가 모을 일이 있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상품인 것 같아서 뭐 호응도 많더라고요.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수도 3만 명이 넘고 사실 저축은행 업계가 그렇게 많은 그 고객들을 모객하기가 어려운데 뭐 이 정도면은 좀 이 3만 명 네. 정도면 꽤 많이 꽤 모객을 한 많이 거예요. 모객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나름 히트작이다. 네, 나름께서는 조금 유명해지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100원 하나 누가 공짜로 주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1,000원 이게 적은 금액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 달에 10,000원씩 하루에 10,000원씩 한 달 30만 원에 이자가 20%가 넘는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알뜰하게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쭉 관련된 이 고금리 상품들 소개해 주셨는데 좀 지금 내 상황에 맞는 그 적금 상품을 좀 찾고 싶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요? 좀 범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냥 지금 같은 시기에는 단기 적금 상품들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 워낙 그 인터넷 은행들이 선도적으로 만들었던 상품들이다 보니까 어느 은행을 가나 그런 단기 적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좀 장단기를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목돈을 모으는 용도로 적금을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뭐
그 적금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실 수는 없지만 네. 그냥 놔두기보다는 이 적금을 활용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시드머니를 키우고 그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정기예금에 놔두기보다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금이나 이런 상품들을 아예 나눠서 가입을 해서 하면은 수익을 좀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이 있다고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신한은행 모두의 적금에 1년 동안 달마다 30만 원씩 넘으면 360이죠. 그리고 40만 원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OK 작심 한 달 적금 네. 뭐 이렇게 거기다 30만 원 납입하면 넣고, 뭐 쏠쏠하게 40만 원 뭐 좀 40만 원 이자도 붙을 거고 아까 그 얘기한 적금에도 붙어서 이 400은 시드로 계속 늘려가면서 이제 나중에 투자처를 조금 살피는 뭐 이런 식의 투자 방향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뜰 투자 방향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오 기자는 개인적으로 이런 뭐 이 알뜰 적금 이런 데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할 생각입니까? K뱅크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 적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K뱅크에서 하는 거 그 딱 30만 원이 빈 그 남는 날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소소하게 한 몇천 원씩 벌었던 기억도 있고요. 네. 뭐 요새는 목돈이 좀 제가 필요한 시기라서 매일 이자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좀 단위가 클수록 그거는 또 매일 이자를 받으면 한 몇천 원씩 받거든요. 아, 그런 것도 꽤 쏠쏠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요즘은 어쨌든 지금 뭐 오 기자가 소개해드린 이런 적금 다양한 방법의 적금 상품들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걸으면서 또 적립되는 그러한 이른바 앱테크 이런 것도 지난번에 저희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상당히 좀 관심 갖고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이 재테크 부분은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정보를 찾아서 자기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오늘 오 기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좀 도움이 돼서 재테크 하시는데 더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 기자 수고했습니다.